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입니다.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9장 선운동량과 충돌 부분을 보시겠어요? 예, 이 선운동량 에너지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물리량인데 어, 그래서 선운동량의 이제 단짝인 이제 충격량도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선운동량과 충격량은 어,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큰 힘이 작용하는 충돌이나 폭발 현상에 아주 어, 활약을 하는 그런 물리량인데, 그래서 이제 충돌도 뭐 1차원 충돌, 2차원 충돌 이런 거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겠지만 예, 질량 중심을 도입을 할 거예요. 어, 뜬금없지만 그러니까 선운동량 공부하는 타임에 질량 중심 얘기하는 것도 예, 뭐 괜찮은 그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로켓의 추진 같은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선운동량과 충돌 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선운동량 어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운동의 규모, 어떤 뭐 큰 운동, 작은 운동. 자,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운동의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일단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더라도 이제 질량이 큰 물체가 움직이면 이제 덩치가 큰 게 움직이니까 아,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어떤 운동의 규모가 질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질량이 같은데 어,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느리게 움직이는 것. 그러면은 느리게 움직이면은 아니 빠르게 움직이면 어떤 운동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운동의 규모가 어, 속력에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둘을 곱한 것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선운동량. 그리고 엄밀히는 속도가 벡터죠. 그래서 운동량도 벡터가 돼요. 그래서 P는 mv 이렇게 어떤 운동의 규모를 이제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산업용의 단위를 보면은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뭐 간단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이거를 그냥 좀 이걸 그냥 선운동량의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늘상 하는 레퍼토리지만 이 P는 MV 이 식이 몇 개의 식으로 보여요? 아, 한 개 아니냐? 당연한 걸 물어보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예. 1차원이면 정말로 한 개고 2차원이면은 하나 더 늘어나고 3차원이면 또 하나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 한 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스칼라 방정식으로 하면은 3차원이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저 우리는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그러면은 R자임 F는 MA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뉴턴은 자기 책에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그 쓴 책, 그 프린시피아 혹은 뭐 프린퀴피아. 그래서 원래는 제목이 긴데 뭐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시플, 그 라틴어가 프린시피아. 그래서 우리는 그 제목 긴데 그냥 프린시피아 부르는데, 뉴턴은 이 책에 자신의 운동 제2법칙을 기술을 할 때 R자 힘은 MA라고 적지 않았어요. 그럼 뉴턴은 뭐라고 적었냐면은 R자 힘은
선운동량을 시간에서 미분한 것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F는 MA로 알고 있죠? 예, 자,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역순으로 해야 되는데, 자, 운동량이 MV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일정하다고 해요. 그러면 질량이 미분기호 바깥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dt분의 dv. 그러니까 속도 벡터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죠. 예, 그것은 가속도죠. 예, 그래서 F는 M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F는 MA가 성립을 하려면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일정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다고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R자임 F는 MA라고 했던 거예요. 어?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다르겠지만 로켓의 추진, 로켓의 경우 이제 그 가스를 분사하면서 그러면 로켓 자체의 질량은 이제 감소하죠. 그러면서 로켓이 추진되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F는 MA를 쓸 수가 없어요. 질량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로켓의 추진은 이제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고 어,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로는 뭐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알바 중에 하나라는 택배 상하차 알바. 그럼 이제 택배 물건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막 쏟아져 그 부어요.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그 물건을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해서 물건이 더욱더 쌓여.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예, 그와 같이 질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R자임은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이걸 써야 되고 질량이 일정할 때는 쉽게 R자임은 F는 MA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산업동량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동량과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연관시켜서 설명했고요. 자, 선운동량이 에너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유는 에너지가 보존되듯이 선운동량도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법칙. 선운동량 보존법칙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건 아니고 R자 외부 힘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선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입자가 일단 두 개만 있을 때, 두 개만 있을 때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R자 외부 힘은 없고, 그러면 내부 힘은 있겠죠. 그래서 M2가 M1한테 가하는 힘, 그럼 이게 작용이면 반작용으로 M1이 M2한테 힘을 가하죠. 그럼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따르면은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0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R자 힘은 0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어, 말했었죠. 왜냐면은 힘의 3요소 중에 작용점. 그래서 F2는 물체 M1한테 작용하는 거고 F12는 M2한테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한테 작용하는 건데 그걸 합쳐가지고 마치 한 물체에 작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R자임이 0이다. 평형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M1하고 M2는 질량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F21은 이제 M1이 받는 힘이니까 이거는 M1A1 그러니까 그 M1의 질량, M1의 가속도. F12는 M2가 받는 힘 그러니까 M2A2 M2의 질량, M2의 가속도. 근데 가속도라는 거는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일정하니까 M1하고 M2가 미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분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들어갔어요.
근데 M1V1이 뭐냐면은 물체 1의 운동량 P1이고 M2V2가 뭐냐면은 물체 2의 운동량 P2죠. 그래서 P1 더하기 P2는 0. 그래서 물체 1과 물체 2의 운동량을 합한 거 토탈 총 운동량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물체 1과 물체 2의 처음 운동량 합한 거 물체 2와 1과 2의 나중 운동량 합한 거는 서로 같다. 예, 운동량이 보존된다. 물론 이거 이제 뭐 3차원으로 쓰면은 뭐 이렇고 이와 같이 예, 알짜 외부 힘이 없으면은 어,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전체 운동량 토탈 여기서 TOT는 토탈 예, 전체 운동량을 말해요. 그래서 선운동 보존 법칙을 이제 작용반 입자가 두 개일 때 예, 작용반전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였는데 뭐 입자가 두 개가 아니라 더욱더 많다고 해도 이제 뭐 두 개씩 짝져가지고 각각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개의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예, 도움을 아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거 덕분에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선운동량 보존 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운동량이 아주 에너지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용한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참에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예, 활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얼음판에서 이제 마찰이 없는 빙판, 얼음판에서 화살을 쏘는데, 처음에는 수평 방향으로 쏘다가, 나중에는 비스듬히 위로 이렇게 쏴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비스듬히 위로 쏘는 걸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 여기, 이 각도 세타, 를 0을 대입하면은 이제 수평으로 쏘는 게 커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 비스듬히 위로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번을 화살을 쏘는 사람 공수라고 그러고 2번을 화살이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좌표축은 X축, Y축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은 이때 화살이나 공수나 화살이나 처음에는 다 멈춰 있었기 때문에 어, 운동량의 X성분, Y성분 다, 다 0이에요. 다 0. 공수의 그 화살 쏘기 전 운동량의 X성분, Y성분 0이고 화살이 발사되기 전 화살의 운동량 X성분, Y성분 다 0이죠. 처음에는 다 0이에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발사됐는데 화살의 속력이 V2F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뚜뚜뚜뚜뚜뚜뚜 보내보면은 V2F V2F가 수평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위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VTF 코사인 스타, 얘가 VTF 사인 스타. 그래서 여기다가 화살의 질량 M2를 곱하면은 어, M2 VTF 코사인 스타 이게 화살에 발사된 후 운동량의 X성분 M2 VTF 사인 스타는 화살이 발사된 후 화살의 운동량의 Y성분. 자, 그 다음에 공수. 이제 공수의 질량, 이제 공수의 나중 X 속도 성분, 공수의 나중 속도의 Y 성분. 아이고, 어려라.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은 이게 각각 나중 운동량의 X 성분, Y 성분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여기 지금 뭐, 그 외부 힘이 작용하는 게 없어서,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이게 화살이 발사되기 전, 화살이 발사된 후 운동량이 서로 운동량 X성분과 Y성분이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를테면 요게 1식, 이게 2식이라고 하면 1식하고 2식에서 각각 V1fx, V1fy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1fx는 마이너스 m1분의 m2 VTF 코사인 세타, V1fy는 마이너스 m1분의 m2 VTF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이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은 화살이 날아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이제 V1 FI 그러니까 비스듬히 위로 쓰면은 빙판을 뚫고 아래로 박히게 돼요. 그런 걸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특히 세타가 0도면 그러면은 코사인 0도는 1이고 사인 0도는 0이니까 V1fx는 마이너스 m1분의 m2 v2f가 되고 V1fy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발사하면 그때는 이제 화살이 발사된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죠. 요 마이너스 5. 그리고 이제 뭐 비스듬히 위로 쏜 게 아니고 수평으로 발사했으니까 이제 공수가 얼음판을 뚫고 아래로 받고 그런 건 없겠죠. 수평으로 발사했을 때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 선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를 풀어봤고요. 일단 비스듬히 위로 쏘는 걸로 해서 일반적으로 풀고 이제 각 세타 대신 0도 대입해서 그 수평으로 쏘는 경우가 또 커버되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자, 지구하고 공이 있는데 이제 공을 떨어뜨리면 공만 떨어진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구의 운동 에너지를 무시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런 주장이. 자,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지구도 멈춰 있고 공도 멈춰 있고 그 운동량이 다 빵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볼 나중에는 공의 질량, 공의 속도 이게 이제 공의 나중 운동량이고 지구, 얼스, 지구의 질량, 지구의 속도 이게 지구의 운동량. 그래서 이제 지구의 나중 운동량, 이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은 같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그럼 여기서 어, 일단 뭐 이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킵해 두고 운동 에너지 B를 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구의 운동 에너지를 볼의 운동 에너지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럼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지구의 질량, 지구의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공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공의 질량, 공의 속도의 제곱. 그럼 여기서 2분의 1 지어지고 m이 나누기 mb 곱하기 ve 나누기 vb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아까 앞에서 킵해준 거에서 요거를 ve 나누기 vb로 한번 변형을 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m2분의 mb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숄랑 대입을 해줘요. 자, 그럼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사라질 테고 m이 나누기 mb의 전체 제곱. 그러면 이게 지어져서 한 개만 남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의 질량을 1kg이라고 하고 대략 1kg.
그리고 지구의 질량이 6 곱하기 10에 24승kg 정도 돼요. 엄청 무겁죠. 그러니까 얼추 10에 마이너스 25승. 거의 굉장히 0에 가깝죠. 매우 작은 값이죠. 자, 그래서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다. 예, 이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한번 그럴싸한 논리를 한번 구성해 본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량의 정의,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뭐, 그런 얘기 했으니까, 자, 다음은 운동량의 영혼의 단짝인 충격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충격량, impulse. 예, 충격량은 일단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 근데 임펄스니까 기어로 I로 많이 쓰는데 이게 충격량의 정의예요. 자, 그럼 이에 따르면은 단위가 힘의 단위가 뉴턴, 시간에 대한 세컨드. 그래서 충격량에 대한 뉴턴 세컨드. 뭐 더 딴 걸로 안 바꾸고 그냥 뉴턴 세컨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충격량의 단위하고 운동량의 단위가 같은 단위예요. 정말? 자, 뉴턴 세컨드다. 그럼 뉴턴은 뭐였냐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이게 뉴턴이었어요. 여기다 세컨드를 또 곱하니까 이게 지워져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예. 그러니까 충격량의 단위하고 운동량의 단위가 같은 걸 알 수 있죠. 단위가 같다. 물리적 차원이 같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을 거다. 아, 수상해. 어? 자, 충격량의 정의받고요. 이게 충격량의 정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에 충격량이 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평선이 나올 텐데 이때 요 수평선 아래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죠. 자, 이 면적이 다름 아닌 충격량이에요. 예,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 아유, 뭐래, 왜. 그건 일이고, 이건 시간에 따라 일정한 힘. 충격량.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은?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요. 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힘. 이렇게 꿀렁꿀렁. 그러면 이때 이 아랫부분의 면적, 이제 형태가 이제 직사각형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됐지만, 작은 직사각형이 모여서 이런 형태를 이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이 넓이는 충격량에 해당돼요. 위치에 따른 힘이라면 그때는 면적이 1이고 지금 시간에 따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에 따라 일정한 힘,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 그때 충격량. 그럼 이제 결국 수학적으로는 적분한 거죠. 적분한 거. 그래서 이제 충격량은 적분 처음 시간 TI에서 나중 시간 TF까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힘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작용한다면 R자 힘을 적분해야겠죠. 예, 이렇게 충격량의 계산, 시간에 따라 힘이 일정할 때, 시간에 따라 힘이 변할 때 충격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아까 충격량과 운동량이 단위가 같다.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수상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됐죠. 예, 그 밀접한 관계가 바로 충격량, 운동량 정리예요, 정리. 그래서
정리라는 말은 사실 물리학에서는 잘 안 쓴다고 그랬죠. 물리학에서는 주로 법칙이지. 근데 정리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예, 수학적으로 증명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충격력 운동량 정리는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결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거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음, 뉴턴이 자기 책 프린시피아에 이제 쓴 그 오리지널, 그러니까 R자 힘은 F는 MA가 아니고 그건 질량이 일정할 때고 질량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그때 이제 R자 힘 F는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뉴턴이 자기 책에 이렇게 썼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R자 힘을 적분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러네. 운동량의 변화가 같네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음, 충격량, 운동량 정리. 뭔가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예, 이거였네요. 충격량, 운동량 정리. 자, 다음은 뭐 아까 앞서 목차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운동량이나 충격량이 특히 어떤 때 그 위력을 발휘하냐면은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큰 힘이 작용하는 충돌이나 폭발 현상에서 매우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운동들은 기술적으로 시간이 매우 짧고 그리고 그때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허이짜 하고 이렇게 큰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술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이 좀 해서 요 시간은 그러니까 초고속 촬영 기법으로 이 시간은 좀 그나마 뭐 얼추 알게 됐어요. 뭐 그렇지만 여전히 힘은 너무 커가지고 이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면적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하지?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아직 측정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측정하든 간에 이 면적은 뭐일 거다. 그걸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야. 우와 대박. 자, 그건 뭐냐면 자, 이 면적은 이거 이거 결국 수학적으로 이 그래프를 적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분하면은 이게 바로 이 면적은 충격량이 되잖아요. 아까 아까 그 앞에서 그 시간에 따라 뭐 일정한 힘이 작용하든 변하는 힘이 작용하든 그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 그게 충격량이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다음 이거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이용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가 있는데 이 총알을 쏴요. 그럼 총알을 쏘면은 이제 사과를 뚫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죠. 그 뚫고 지나가면 사과가 팍 가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총알이 이제 뚫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자, 이럴 때 총알의 질량, 총알의 처음 속도, 총알의 나중 속도, 뭐 이때 총알에 좀 사과즙이 좀 묻고 했겠지만 질량은 일정하다고 치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즉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의 질량, 물체의 충돌 전 속도, 충돌 후 속도 이거를 알면은 이 그래프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 그래프의 면적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참 신기하죠. 예. 근데 뭐 여전히 이 그래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뭐 그냥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대담한 근사를 해요. 어떤 근사를 하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시간에 따라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고 근사를 하죠. 일정한 힘. 그래서 똑같은 시간 델타 t 동안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고 이렇게 근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과 요 이 직선 아랫부분의 면적이 같게 이렇게 근사를 해요. 둘이 면적이 같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고 이런 대담한 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제 충격력이라고 많이 부르는 충격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충격력은 충격량을, 즉 운동량의 변화를 시간에 그때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나는데 이래도 되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담한 근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과장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요 면적이 지금은 되게 과장되게 많이 차이가 나게 지금 그러는데, 사실은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대담한 근사가 아니고 매우 그럴싸한 근사가 돼요. 아주 근사한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간을 따라 변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 그 시간 동안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근사를 하면은 아주 그럴싸하게 잘 맞아요. 그럴싸하게. 예, 그때 이제 일정한 힘, 그걸 이제 충격력이라고 부르고, 예, 뭐 이런 거를 한번 문제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뭐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 신차를 이제 만들면 충돌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벽을 향해서 가가지고 꽝 충돌하고 이제 벽에서 지금 튕겨 나오고 있죠. 이때 뭐 충격량을 구하라, 그리고 알짜 힘을 구하라. 아니 근데 충격량은 안 구할란다. 알짜 힘만 구할래요. 자,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알짜 힘, 충격력. 자, 충격력은 시간분의 충격량, 그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가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 다시 말해서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그러면 자동차의 질량이 1500kg, 나중 속도가 2.60 아이헷, 그러니까 벽에 충돌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니까 아이헷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충돌 전 속도는 마이너스 15.0 아이헷. 그러니까 지금 벽을 향해서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아이헷이 등장한 거예요. 자, 나누기 이때 걸리는 시간이 0.150 세컨드.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2.64 곱하기 10의 4승 i해. 단위는 아니야. 1.76 곱하기 10의 5승 i해 뉴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자동차가 벽하고 충돌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0.160 세컨드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일정한 힘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푼 거죠. 그게 1.76 곱하기 12 5승 i해이라는 거죠. 참고로 이 자동차
얘 무게가 지금 1500kg 곱하기 9.86N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그러면 대충 1.50 곱하기 10의 40N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벽에 충돌할 때 그 힘의 크기가 자동차의 무게의 10배를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1kg 물체를 가만히 놔서 바닥에 충돌한다. 근데 이때 물체하고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그럼 학생들은 그거는 그 물체의 무게와 같을 것이다. 물체가 1kg이니까 1kg 곱하기 중력가속도 해주면은 약 10N의 힘으로 그 물체하고 바닥하고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 바닥이 단단하면 그때는 큰 힘이 작용하고, 바닥이 말랑말랑하면 그때는 작은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바닥이 단단하다는 거는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짧다는 뜻이고, 바닥이 말랑말랑하다는 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자동차하고 벽이 충돌하는데, 뭐 벽이 말랑말랑하면은 작은 힘이, 벽이 그 단단하면은 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힘이 작은 게 좋죠. 그래야 이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안 죽거나 다치더라도 덜 다치게. 그래서 이제 그 신차를 만들었을 때 충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 그 사실에 입각해서 한번 우리 살펴봤습니다.